우리 제조업의 애로사항을 본다면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생존, 성장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진짜 애로사항이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내내 돈 필요하죠. 내내 돈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런 정부 지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도 보여지죠. 제조업의 애로사항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단품의 한 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뭐 스마트 팩토리 혁신 바우처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출 바우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뭐 R&D랑 또 안전동행 사업으로도 묶을 수도 있고 단품이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솔루션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조업의 애로사항이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 어떤 단계에서는 복합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략을 세우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제조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단계별로 한번 설정했기 때문에 꼭 이 관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화 장비가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수작업은 2명, 3명,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하나만 제대로 갖다 놓으면 2-3명, 서너 명의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기계 장비가 내 일을 대신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그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주문을 하고 이 기계 장비를 컨트롤하는 이 스마트화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스마트 공방, 작으면 스마트 공방 혹은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 이렇게 되고요. 단계별로 돼서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영역인데 명칭은 공방 혹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뭐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쨌든 총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4,900만 원이 정부 지원하는 걸로 윤곽이 거의 잡혀져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자동화 장비나 스마트화가 필요한 건 스마트 공방이나 스마트 공장 이런 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일단 스마트 공방은 기초 단계라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전 단계 이런 부분인데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는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예산 중에서 그중에 정부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가 신청 접수가 10월부터 12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머지는 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파란 표시로 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라고 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뭐 2,000개 기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벌써 내년 뭐 2,000개 정도씩 3,000개 정도씩 계속 스마트 공장에 우리 기업을 도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기업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주는 건데 이런 것 우리 대표님들 귀찮아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가에서 모아져 가지고 기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세금도 냈고 또 그로부터 우리가 사업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꼭 신경 써서 하세요. 귀찮지만 이게 대표님의 사업을 다 도약하고 디딤돌 마중물로 하는데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이런 걸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금이 있어요. 자금. 스마트 공방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벨을 평가하잖아요. 그럼 그 평가된 것들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요거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있는데 그 스마트 공방, 스마트 공장에 숫자도 안 들어가는 기업은 못 받는 건데 뭐라도 뭐 레벨 확인, 수준 확인,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그 언저리에 계신 대표님들은 다 이런 자금 진짜 필요할 때 어디서 돈을 구하지라고 할 때 이런 자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살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될 텐데 이 디테일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될 것 같은데 이건 좋은 작업이니까 혁신성장 촉진 작업 매우 좋은 작업이에요. 이것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기술 개발 아직 제대로 돼서 국가 R&D에 참여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서 초기 단계요. 막상 초기 단계가 돈이 들죠. 어떤 게 돈이 드냐면 이거 하는데 특허도 필요하고 특허 회피도 필요하고 뭔가 테스트하는데 시험 성적서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술 자문도 필요하고 어떤 인증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 개발 초기 단계 아직 본격적으로 R&D를 뭐 팀 짜가지고 국가 R&D를 도전하기 바로 직전에 뭔가 좀 더 밑바탕이 필요할 때는 저는 먼저 혁신 바우처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 혁신 바우처가 뭐가 제일 인기 있냐면요. 인기 있는 게 마케팅 홈페이지 이런 게 인기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우리 제조기업은 그것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 특허 시험 성적 기술 자문 인증 같은 것들이 기술 개발 본격화하기 직전 단계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혁신 바우처의 어느 메뉴판을 이용하면 어, R&D 하기 직전에 어떤 기초, 백업, 기초 만들기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보면 컨설팅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이 쭉 메뉴가 쭉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 돈으로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반드시 좀 추천드립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바로 지난주에 원고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혹시 우리 대표님 이거 보셨어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2025년께 발표됐어요, 엊그제. 신청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11월 8일에서 28일이에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되셨어요? 우리 대표님들? 아마 예산 결정되면 그때 서류는 다 받았다가 3분의 1을 할지, 뭐 반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자고요. 일단은요. 이거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단 접수 한번 해보는데 날림으로 접수하면 또 안 되잖아.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일반 바우처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R&D 하기 직전에 우리 사장님들 기술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것, 본격적인 기술 개발로 달려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것 한번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여기 빨간 표시된 거. 컨설팅에 뭐가 있냐면 기술 사업화 전략을 코칭받는 게 있어요. 석학한테, 석박사한테, 교수님한테 받을 수 있어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하나가 기술 지원에 IP 기반 기술 사업화가 있죠. 특허와 관련한 거. 기술 개발할 때 특허와 관련한 내용들, 신제품 기획, 제품 고도화 관련한 거, 그리고 시험 인증, 연구 장비 활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국내 인증 취득하고, 품질 관련한 거, 제품에 대한 인증들 있잖아요. 품질 검사 있고요. 이런 것들, 조달 부품 신뢰성, 돈 많이 들잖아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막 듭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R&D 기술 개발하기 직전 단계로 깔아주는 걸로 혁신 바우처, 일반 바우처를 사용해 보자고요. 마케팅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내년도에 R&D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밑그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사용해 보자고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가 있어요. 이거는 중대재해법 통과되면서 바로 됐잖아요. 기술 지원과 중대재해 어떤 기업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큰 기업은 중대재해와 함께 나머지 IP 특허라든가 시제품 이렇게 하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 어떤 기업은 또 뭐 이렇게 일반 바우처로, 누구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바우처가 또 있습니다. 누구는 탄소 중립 바우처. 그러나 여기는 어떤 업종이냐면 고탄소 배출하는 10개 업종이 중심됐어요. 만약에 우리 영상을 시청하거나 우리 대표님 중에서 이 고탄소 배출하는 10개 업종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바우처, 중대재해 바우처 말고 나는 탄소 중립 바우처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R&D 내가 비록 탄소 중립이기도 하고 중대재해 예방이기도 하고 일반 바우처 어떤 것으로 할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기술 개발 R&D에 바로 직전 단계를 한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혁신 바우처라는 것을 아이템을 갖고 도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뭐 3개 바우처로 돼 있지만 자부담 비율은 뭐 일반 바우처는 3억 원부터 120억 원까지고요. 나머지는 탄소 중립이나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는 매출액이 120억 초과되는
기업도 들어간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있고 수출 실적이 일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봤어요. 수출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결돼서 중진공 신시장 개척 자금이 정책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출 실적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중소벤처부의 수출 바우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3천만 원부터 무상 자금을. 그런데 수출 실적이 있다 그러면 중소벤처부의 수출 바우처나 산업부의 수출 바우처를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나죠. 대표님, 수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출 계획이 있다면 수출 바우처를 도전할 수 있고요. 수출 바우처를 3천만 원부터 실적을 이렇게 무상 자금을 획득해서 그다음에 신시장 개척하면서 동시에 중진공의 신시장 개척 자금까지 하고, 그리고 독특한 게 이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연거푸 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요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청취하시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는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출 바우처 중에서 일부는 테크,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별도의 바우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3천만 원부터 1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무상 자금으로 지원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고, 연거푸돼서 또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또 받아서, 어떤 기업은 많이 받은 기업은 이걸로 몇 억까지 받은 기업도 있어요. 누적으로. 그런 속성이 갖고 있다는 것. 수출 바우처라는 무상 자금과 플러스해서 연결돼서 중진공의 신시장 개척 자금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업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리그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12월 말에 공고될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접수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2차 한번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 2번, 또 산업부 2번, 4차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 공정에 대한 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건 노동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엄밀하게는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이거가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름은 지금 바뀌었어요. 안전동행지원사업. 국가가 1억 원 될 테니까 우리 당신네 기업이 최고 한도 1억 원을 자부담을 해. 그래서 대응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이 사진 현장에 있는 이런 기업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작업을 하고 아니면 너무 위험해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공정 R&D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노동부의 관점에서는 이거 안전한 이런 장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집합되는 영역이에요. 각자 세 군데를 다 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뿌리 기업과 혹은 대중소기업 원청 하청 간의 안전보건 상생 지원 분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자금들이고 요거 올해 살아있을 걸로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야. 여기서 지금 안전자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안전자금, 안전보건공단에서 주는 자금 1.5% 금리인데 이거 고정금리예요. 진짜 돈도 아니죠. 돈도. 우리 대표님이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위험한 공정을 우리 어떤 대표님이 만약에 1억 원이 한도로 국가에서 주는데 올해 내가 5천만 원 썼어요. 그럼 5천만 원 내가 자부담 투자했어요. 그래서 5천 했는데 내년이 됐어요. 좀 더 하나 하고 싶은 게 또 있네요. 그럼 1억 원 한도 내에서 아직 5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다른 아이템으로. A 공정에 위험했었는데 그럼 B 공정도 할 수 있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노동부 사업이에요. 노동부 사업. 뚜껑 열어지면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공정 개선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유통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조 공정에서의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이 무상자금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들은 일반적인 유통 온라인 사업에도 있지만 그것 말고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뭐 기초 단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서 스마트 자동화 장비 플러스 거기에 스마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어떤 치기공 하는데
플라스틱 용기 생산하는데, PCB 하는데, 밀키트 하는데 제품과 서비스들을 개발하거나 고도화시킬 수 있고 그걸 혁신할 수 있어요. 생산 공정도 혁신할 수 있고요. 이런 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쓰이는 건데 돈이 이렇습니다. 뭐 데이터 구매, 일반 가공, AI 가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올해는 할당이 있었어요. 5,400만 원짜리 전체 포함해서 할당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당이 있었냐면 올해는 청년 40% 할당, 지방에 30% 할당, 이래서 70%죠. 수도권에 30% 할당이니까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점은 지방도 살아야죠. 내 온 식구들도 건강해야죠. 내 팔다리도 건강해야지 내 머리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업이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기정통부 사업이에요. 과기부 사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중소벤처부만이 아니라 노동부에도 우리 사업이 있고 과기정통부에도 우리 제조업을 위한 사업이 존재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인사이트를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 특히 제조업은 패키지화하자.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별로 플랜을 세워보자.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예를 드는 거죠. 어떤 해에는 스마트 공방이나 어떤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스마트 자금을 연계하는 게 어떤 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두 번째 해에는 혁신 바우처랑 수출 바우처랑 그런 어떤 신성장 자금으로 연결하는 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세 번째 해는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R&D도 묶어보고 데이터 바우처도 묶어보고 안전동행도 묶어보고 또 양산 자금도 묶어보는 걸로 이렇게 패키지화하고 플랜을 세워서 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보는 게 현장 가서 보는 건 뭘 보냐면 스마트 공방이나 팩토리 관점에서 눈을 딱 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건 공정 R&D라는 관점에서도 교집합되니까 또 봐요. 서로 달라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역이 교집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안전의 관점에서는 노동부의 관점에서 안전동행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네. 그 관점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교집합되기 때문에 패키지화하면 1타 3피 할 수도 있고 1타 5피도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이 정도 스텝만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스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